아버지의 기억 6. 어릴 적 나와 작은 누나는 똑같은 사시 환자였다. 약속이나 한 듯 왼쪽 한쪽 눈 시선이 정면에서 살짝 돌아가 있는 민간 전문 용어로 사팔뜨기였다. 여자였던 누나는 나같지 않았겠지만 난 그리 큰 불편 없이 지냈었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더 불편해했다. 나와 얘기를 할 때면 내가 어딜 보고 얘기하는지 모두 헷갈려 했다. 그런 내 눈은 당연히 아이들의 놀림감이 되곤 했었지만 반대로 큰 장점으로 작용하는 때도 있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정식으로 학교 축구부에 들어갔었는데 다른 학교와 축구 시합을 하게 되는 경우 내가 공을 잡고 드리블을 할 때면 상대 선수들이 내가 공을 잡고 어디로 뛸지 몰라 헷갈려 했다. 패스를 할 때도 마찬가지였다. 왼쪽에 있는 우리 편을 바라보며 패스를 하려 하면 상대팀 선수들은 여지없이 오른쪽을 마크하다가 공을 놓치곤 했다. 본의 아니게 한국 축구 최초의 노룩 패스를 선보인 셈이었다. 페널티킥은 당연히 내 차지였다. 양쪽 눈의 시선이 제각각이었던 내 눈은 골키퍼를 속이는데 최적화되어 있었다. 하지만 내 눈의 장점은 뭐니 해도 이성의 눈을 뜨기 시작한 중학교에 진학하면서부터 그 정점을 찍었다. 친구들은 길에 예쁜 여학생들을 벽 같은 데 숨어서 몰래 훔쳐보곤 했었는데 난 전혀 그럴 필요가 없었다. 내가 아무리 뚫어져라 대놓고 쳐다봐도 여학생들은 내가 자기들을 보고 있다는 걸 꿈에도 눈치채지 못했다. 난 얼굴은 물론 어디가 됐든 그냥 막 쳐다봐도 상관이 없었다. 오히려 안 보는 척 딴 들 보면 오해를 받았다. 물론 그런 날 부러워하는 친구는 한 명도 없었다. 당연한 얘기다. 그거 하자고 사팔뜨기가 되고 싶어하는 놈들이 있을 턱이 없었다. 난 날이 갈수록 점점 더 대담해져 갔다. 치료가 시급한 시점이었다. 어른들 말에 의하면 어릴 적엔 티가 많이 나지 않았었는데 성장해 가면서 점점 더 심해진 거라고 했다. 교정수술을 여러 번 시도했었지만 너무 어린 나이에 교정수술을 받게 되면 성인이 돼서 재발할 위험이 있다는 의사들의 권유로 고등학교에 진학 후에 수술을 받을 예정이라고들 말씀하셨고 누나와 난 고1이 되면 차례로 수술을 받기로 되어 있었다. 세월이 흘러 나보다 3살 위였던 작은 누나가 당연히 먼저 고등학생이 됐고 고1 겨울방학이 되자 약속대로 먼저 교정수술을 받았다. 난 중1이었다. 그런데 난 누나가 수술을 받고 온 날을 평생 잊을 수가 없다. 눈에 붕대를 감고 나타난 누나는 자리에 누워 잠시 안정을 취하는가 싶더니 곧 엄청난 통증을 호소하며 비명과 함께 몸부림을 치기 시작했다. 난 그때 태어나 그렇게 아파하는 사람을 처음 봤었다. 매일 보던 우리 누나 같지가 않았다.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서 일본 경찰에게 붙들려 고문을 당하는 유관순 누나 같았다. 원래 어떤 수술이든 마취가 풀리게 되면 아픈 거라고 어머니는 말씀하셨고 아버지는 몸부림치는 누나의 뒤쪽에서 누나를 부둥켜 안고 통증으로 몸부림치며 수술한 눈을 자꾸 손대려 하는 누나의 두 팔을 필사적으로 붙들고 계셨다. 늘 무섭고 엄하셨던 아버지셨지만 작은 누나에게만큼은 조금 다르셨다. 난 지금까지도 세상 없는 상팔자인 무자식이어서 잘 모르지만 모든 부모들은 자식들 가운데서도 유난히 마음이 가는 자식이 있는 거라고 그 시절 어른들끼리 얘기하는 걸 주워들은 기억이 났었다. 작은 누나는 아버지에게 있어 그런 자식이었던 것 같았다. 깨물린 10손가락 중에 제일 아팠던 반대로 난 마비된 손가락. 누나는 통증에 아파서 울고 그런 누나의 팔을 붙들고 아버지도 어느새 눈시울이 붉어지신 채 소리 없이 우시는 것 같았다. 그런 두 사람을 보고 있던 나도 눈물이 났다. 그건
아파하는 누나가 안쓰러워서도, 또 작은 누나에 대한 아버지의 지극한 자식 사랑이 애처로워서도 아닌 3년 후면 나도 똑같이 저러고 있을 거라는 사실에 겁이 나 울었었다. 누나의 통증은 밤새 계속됐었다. 온 가족이 뜬 눈으로 밤을 지샜다. 나도 잠을 잘 수 없었다. 그건 꼭 누나가 걱정돼서는 아니었다. 나라의 독립을 위해 맞서 싸우던 유관순 누나처럼 울부짖던 누나의 비명소리가 시끄러워 도무지 잠을 잘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누나의 통증은 다음날 사그라들었고, 일주일 후 병원에서 붕대와 실밥을 제거하고 돌아온 누나의 눈은 신기하게도 제자리로 돌아와 있었다. 그렇게 누나는 하룻밤의 통증으로 사발대기에서 완전히 탈출할 수 있었고, 난 먼저 매를 맞은 누나가 부러웠지만 누나가 통증으로 괴로워하던 걸 생각하면 너무 무서웠다. 아직 3년이나 남아있다는 사실이 위안이 될 뿐이었는데, 시간이란 게 원체 빨라나서 내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나도 기어코 고1이 되고야 말았다. 똑같은 겨울방학, 안 갈 수도 없고 도살장에 끌려가는 수처럼 병원으로 끌려가 수술대 위에 꼼짝없이 누웠다.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었다. 주변을 아무리 살펴봐도 5명의 의사들로 포위된 난 도무지 도망갈 틈을 발견할 수 없었다. 꼼짝없이 7시간 동안의 긴 수술을 받았다. 집으로 돌아온 나를 어머니와 할머니께서 잔뜩 긴장한 표정으로 맞아주셨다. 3년 전 누나의 악몽이 떠올라서인 것 같았다. 난 숙연한 표정으로 자리에 누워 안정을 취한다기보단 통증이 시작되기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온 집안은 숨막히는 긴장이 흘렀고, 언뜻 창문 너머로 아버지께서 아령을 들었다 놓으시며 준비 운동을 하시는 게 보이기도 했다. 그런데 1시간, 2시간이 지나도 좀채 통증이 시작될 기미가 보이질 않았다. 야, 안 아프냐? 안 아픈데요? 그 이상하다. 그렇게 아버지께선 30분 간격으로 내게 오셔서 물어보셨지만 난 아프지 않았다. 멀쩡했다. 아직도 안 아파? 글쎄 그렇다니까요. 이상한데 너 그 수술은 받은 거지? 아파도 이거 벌써 아팠어야 되는데. 아버지와 어머니는 불안한 표정으로 내 방 앞에 서서 바닥에 있는 나를 심각한 표정으로 내려다보셨다. 그런 두 분을 보니 나도 슬그머니 걱정이 되기 시작했다. 뭐가 잘못됐나? 어머니께서 말씀하셨다. 뭐가 잘못돼? 그건 모르지. 근데 마취가 풀려도 벌써 풀렸을 텐데 이렇게 안 아플 리가 있어? 아, 해수 때 생각 안 나? 혜수는 작은 누나의 이름이었다. 아버지와 어머니께서 심각한 얼굴로 서로 쳐다보셨다. 3년 전 누나는 내게 겁을 주듯 큰 대바늘로 눈을 쿡쿡 쑤시는 것 같았다고 말했었는데, 똑같은 수술을 받은 나한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있었던 거였다. 아무튼 그렇게 아무 통증 없이 아침이 밝았고, 아버지와 어머니께선 여전히 내 방문 앞에서 안 아픈 나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셨다. 그렇지. 뭐가 잘못된 거 같지? 아, 그렇다니까? 맞아. 이게 이럴 리가 없다고. 저 새끼가 저렇게 아픈 걸 참을 놈도 아니고. 아이고, 제가 얼마나 엄살이 심한데 그걸 참아. 이젠 것보다는 왠지 안 아픈 게 두 분에게 미안해진 난 자는 척을 했다. 맞아. 이게 틀림없어. 응? 이게 뭐가 잘못돼도 이만저만 잘못된 게 아니야. 응? 아, 혹시 보험환자라고 마취약을 싸구려로 쓴 거 아니야? 어머니께서 인상을 쓰시며 말씀하셨다. 아, 그러지 말고 얘 데리고 의사한테 가서 물어봐. 왜 그런지. 그래. 그런가 보다. 응? 야, 일어나. 아버지께서 득달같이 날 깨우셨다. 두 분의 모든 대화를 자는 척 엿듣고 있던 나는 병원에 다시 끌려가 괜히 주사 같은 거라도 또 맞게 될 것 같아 겁이 났지만 도리 없이 아버지를 따라 다시 병원으로 향했다. 병원에 도착해 진료실로 들어서는 우리를 보시고 담당 의사 선생님이 휘둥그레 놀라시며 에이? 뭐야? 왜 또 왔어? 라고 물으셨고, 아버지께서는 상기된 표정으로 자초지종을 의사 선생님께 설명하셨다. 아, 글쎄 얘가 어제 그 수술을 받고 집에 갔는데
그 어제부터 오늘 아침까지 계속, 응? 수술한 데가, 응? 안 아프대네요. 순간 의사 선생님과 간호사 누나가 동작을 잠시 멈추고는 아버지와 나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봤고 진료실은 잠시 정적이 흘렀다. 아, 그러니까 얘가, 응? 수술을 받고 어제 집에 가서, 응? 밤새, 응? 아침이 될 때까지, 응? 그 수술한 데가 안 아프다 그런다 이 말이잖아. 그렇죠, 그렇죠. 아버님이 잘 들으세요. 응? 이게 중요하다고 이게. 의사 선생님이 노트 같은데 병원이라고 크게 글씨를 써가며 아버지께 말을 이어갔고 아버지는 심각한 표정으로 그 노트를 들여다보셨다. 병원이라는 데가 말이죠. 응? 사람이 어디 아플 때 오는 데인데, 응? 안 아픈 애를 왜 병원을 데리고 오셨어요? 안 아픈 애를. 순간 아버지의 표정이 살짝 멍해지셨다. 아니 그렇잖아. 아픈 애를 데리고 병원에 오셔야지. 응? 왜 그 안 아픈 애를 병원에 데리고 오셔서 안 아프다고 하세요? 응? 나한테. 아, 그래도 혹시 뭐가 좀 잘못돼서 그런 게 아닐까요? 안 아프면 잘 된 거지 이 사람아. 뭐가 잘못돼서 안 아픈 사람이 어딨어 세상에. 안 아프면 그게 얼마나 잘 된 일입니까 그게. 응? 나도 좀 안 아팠으면 좋겠네. 내가 들어도 구구절절이 맞는 소견이었다. 병원은 아플 때 오는 거다. 안 아픈데 굳이 병원까지 찾아와 그걸 의사에게 말할 필요는 없다. 이게 뭐야 이게? 응? 꼭두 새벽부터 병원에 와서, 응? 어디가 아파서 오셨어요? 그런데 안 아파서 왔는데 이게 뭡니까 이게? 아니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주사라도 한 대 놔주시면 안 될까? 안 아픈데 맞는 주사는 없어요. 응? 안 아픈데 놓는 주사가 세상에 어딨어? 응? 안 아픈데 놓는 주사가. 응? 야 하실만한 분이 그러시죠. 그동안 여러 가지 의술이 발전해 시중에 좋은 마취약이 많이 나와서 그렇다는 의사 선생님의 학술적인 설명을 들으시고 나서야 아버지께선 안심을 하시는 듯했다. 진료실을 나서는 우리 뒤에서 간호사 누나들이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왜 왔어? 왜? 수술이 잘못했대? 아니 안 아파서 왔대. 어머, 안 아픈데 병원은 왜 온대니? 이상한 아저씨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아버지께서는 아무 말씀이 없으셨고 난 다음부턴 꼭 병원엔 아플 때만 오는 걸로 하자는 말씀을 참아드리지 못했었다. 의사가 뭐래? 뭐가 잘못됐대지? 잘못되긴 뭐가 잘못돼? 응? 잘못되긴 뭐가 잘못되냐고? 응? 아니 안 아픈데 병원에 왜 가래? 응? 안 아픈데 안 아프면 잘 된 거지. 응? 안 아픈 것처럼 잘 된 일이 이 세상에 어딨어? 응? 안 아픈데 병원에 왜 가라 그러냐고? 응? 병원엔 아플 때 가는 거지. 안 아픈데 왜 병원에 가서 안 아프다 그래? 응? 이게 무슨 개망신이야? 이게 뭐야 이게? 응? 뭐? 보험 환자라 약을 싼 걸로 써? 무슨 야매 쌍꺼풀 수술하냐? 요즘에 시중에 얼마나 약이 좋은 게 많아. 응? 이게 무슨 개망신이야 이게. 응? 이게 무슨 개망신이냐고. 추워 죽겠는데. 응? 꼭두 새벽부터 응? 병원에 가서 응? 어디가 아파서 오셨어요? 그러는데 안 아파서 왔는데요.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응? 이게 무슨 개망신이야? 응? 살아생전에 응? 이게 뭐야